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고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싸움판에서 싸움 좀 해본 민영배가 앞장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인지를 구출하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가 지역인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민영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도 웃고 계시네. 아니 그러면 울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아니 좀 이제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데 싸움하면 민영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던져서 싸우는 민영배 의원이 왜 1등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왜 뒤에가 있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들 했어요. 예. 예상을. 예. 야, 그 민영배가 1등이든 아니면 2등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 투표하는 거잖아요. 예. 당원들께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만 나오는 건데 아마 아직 제가 그렇게 권리당원 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있지 못한가 봐요. 특히 사실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이미지가 쫙 퍼졌어요.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구청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민 중심,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이 기득권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의 주인공은 이 주권자 시민들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 발언할 때도 국민이란 말을 안 써요. 주권자 시민이라고 쓰죠. 예. 왜냐하면 국민은 통치 대상인 그렇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황국신민에서 나온 말이어가지고 지금 사실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별 수 없는데 한국신민에서 국민이 된 거군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없앤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거든요. 어. 그 YS가 그렇게 한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당원 중심의 시민 중심의 정치. 이번 그 총선이 끝나고 제가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이 정치인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시민 정치 시대가 열렸다. 제가 막 끝나고 대표께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지난 한 20여 년간 축적이 되어 오다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하던 촛불 시민혁명 때 이게 완전히 성장을 했다가 이번 총선 때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정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늘 정치인들한테 그랬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라. 늘 그러셨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바뀌었어요. 이제 정치인은 주권자 시민들의 반 발짝 뒤에서 밀고 가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정치인이 정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근데 시민 정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 경우에 제가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셨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이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사실 진즉부터 저는 그 성남시장 하시고 제가 광산구청장 할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예. 같이 오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흐름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를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지지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대선 후보로. 예. 예. 그게 그런 흐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흐름 그래서 당 운영도 사실은 당원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당원 운영도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도 바뀌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실수라면 실수를 한 건데 광주에서 제가 원래 광주 시당위원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시당위원장을 꼭 하고 싶어하는 후배도 있고 또 제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장을 나오는 과정에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합의 추대했다. 8명이 짬짬이 해서 초선 한 사람을 합의 추대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 제목에서 저희들이 좀 서툴렀고 그래서 주로 혁신회의 쪽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 길었는데.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자, 근데 봅시다. 일단 저는 투쟁성 또 네. 선명성 이런 걸로는 뭐 민영배 후보가 단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앞에 서 있지 않고 현재 고전하고 있는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백운기 정어리 TV에 좀 늦게 나온 게 가장 컸고 일찍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진작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메, 죄송합니다. 진직 좀 불러주시. 이제 보세요. 오늘부터 네. 확 달라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오셨으면 올라갔을 그래서 거다. 예,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담합을 해서 이 기득권인 현역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왜 그랬냐면 그걸 이제 시민들께 보고를 좀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저는 최고위원 나갑니다. 초선 중에 한 분이 시당위원장 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실수라면 실수고 좀 이게 좀 서툰 예, 저희들은 그냥 시민들한테 보고 드린다고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나와서 싸우는 게 별로 모양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좀 그 제가 기득권을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합의 추대했다 이렇게 그냥 쫙 알려지면서 좀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되시는 것 중요하지만 꼭 어떤 것을 되는 거를 떠나서 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뜻이 구현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뭐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초반이고 네. 더군다나 광주 언제입니까? 8월 4일이요. 거기에서는 1등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가 근데- 지금 당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뭐 저 시도별로 하면 광주 전남북이 한 40만이 조금 더 되고요. 예. 경기 서울이 27만, 22만 이렇게 정도 돼서 예. 한 50만쯤 돼서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예. 많은 게 사실이고 그 옛날 같지 않죠. 호남이 옛날에는 절반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한 3분의 1 조금 뭐 33점 몇 퍼센트 이런 정도 돼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꼴찌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딱 제가 지금 제 둘째 딸하고 같이 숙소에 있거든요. 예. 여기서 그 취준생인데 먼저 이제 뭐 학원을 가는지 도서관을 가는지 먼저 나가면서 저보다 일찍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뭐 너무 그렇게 꼴찌했다고 신경 쓰지 마. 그거 잊어버리고 정치인이 결국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끝까지 남는 거야. 그 말에서 제가 그렇지. 내가 지금 최고위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주권자 시민들께 진정으로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따님을 정치 1번지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꼴찌였어요. 그랬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게 바로 그렇지만 그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본 거고 시민들이 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녀석이 그러더라니까요, 저한테. 원래 왜 정치하려고 했는지, 왜 지금 최고위원 나오는지, 이걸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세요. 예. 그럼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아무튼 혹시 제가 뭐 저는요. 승부에 집착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봅시다. 예.
민주당이 지역 정당이 아니고 전국 정당 되는 거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 아니고 호남 정당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호남 없는 지도부가 오래가죠.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왜 그렇다고 선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호남에 저는-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광주 출신이고 지금 유세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대표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도부에 포함시켜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호남이니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 그건 아니고 호남이 광주의 시민들이 광주의 당원들이 민주당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반영하는 채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 21대 때 의정활동하는데 막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끝까지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제발 좀 잘 좀 해라 했어요. 잘 좀 해라의 내용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좀 우리 정부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왜 그렇게 개혁적인 조치를 빨리 못하냐. 검찰 개혁 왜 못하냐. 그래서 잘 좀 싸워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 호남도 좀 광주도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라. 그 두 가지 요구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가 당 운영이나 당시에는 국정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채널로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지도부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맨날 광주 와서 광주 정신을 받들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국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국힘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그거를 실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를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호남의 목소리, 광주의 목소리, 시민들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훨씬 강해졌어요. 제일 세게 요구하는 게 제발 좀 잘 싸우라 했어요. 예. 저한테.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자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찰하고 계속 싸우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저는 그나마 시민들이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 화가 잔뜩 나서 잘 못 싸운다고 잔뜩 화가 났거든요. 그거를 현역을 싹 물갈이하는 쪽으로 바꾸고 새로 지금 7명을 채워놓고 저 하나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 민주당에 대한 그 시민들의 여망, 이것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가 저는 호남 정치가 살아나느냐, 혹은 민주당이 광주를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고 호남이 본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걸 좀 잘 좀 반영하라는 뜻이고, 제가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그런 채널, 소통 창구,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시당위원장을 하고 다른 3선 선배님들한테 좀 최고위원 나가시라고 계속 했어요. 질문 하나에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몇 개 준비한 거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 1색이 돼서는 곤란하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예, 호남 1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호남이 아무것도- 명색이 호남이 민주당 심장이라고 하면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 한 명 없다. 그건 단순히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민주당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전당대회하고
저 지역 조직 정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나도. 저는 호남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세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총선 때 기억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 싹 쓸었는데 조국 신당이 지역구 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물론이죠. 비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례는 저희들보다 13%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더 높게 나왔죠. 예, 예.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호남이 과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민영배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위기감을 민주당에 좀 제시를 해야 한다.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민영배 일병 구하기 적극 나섰다. 이렇게 예, 예, 기사가 떴던데 예. 박지원 의원이 단순히 민영배 의원 좋아서만 그러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위기감 같이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한테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막 8등, 7등, 8등, 8등 이렇게 이제 거의 바닥에서 헤매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당신은 혼자 개인 정치인 민영배가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호남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최고의 선거에 나간 거니까 최선을 다해라. 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내 얘기를 하겠다. 세상에 어떻게 민주당에 호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정치인 하나가 지도부에 없으면 그게 민주당이냐 이게. 그 말씀을 세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지금 다른 그 KBC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아, 페이스북에 올리셨구나. 예. 여기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최고위원 후보 다 한 분 한 분 만나는데 불공정 경선이 될 수 있으니까. 저만 두 사람이 두 번 기회를 갖는 셈이 되네요. 예. 그 대체로 이제 인터뷰 끝날 때쯤 예. 우리 이제 유권자 또 당원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한번 1분 정도 호소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이슈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예. 주권자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고속도로를 이 만취 상태로 윤석열 정권이 운전 중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은 배우자가 조수석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여기도 같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사고가 납니다. 사고를 칩니다. 자, 이걸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지금 당장 끌어내려서 탄핵을 해도 시원찮은데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음주운전하고 있는 호위병들이 누구냐면 정치검찰이거든요. 손발이 돼 있거든요. 이 손발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치검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과 21대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겁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 싸우다가 제가 탈당까지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 거의 저는 막바지에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할 거고요. 정치검찰들 걸리는 대로 탄핵하고 특검하고 해서 이 윤석열의 손발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민주주의도 살고 민생도 회복이 됩니다. 온 곳을 정말 난리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리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1번인데 그럼 누가 그걸 할 거냐. 검찰개혁, 검찰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민영배가 그래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8명 최고위원 중에 7분이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4분, 경기가 3분. 지역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남에 제가 광주 광산을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하고 붙어서도 또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에 필요한 전투력에서는 생긴 것하고는 달리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도부에 보내셔서
호남 정치의 여망도, 호남 주권자 시민들의 바람도 관철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그 여세를 몰아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검찰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킨 다음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이 가장 저쪽으로 보면 두렵거든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윤석열 정권 투쟁의 무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거든요. 법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심지어 칼로까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빠른 정권 교체 민영배가 나서겠습니다. 더 빠른 정권 탈환 민영배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지해 주십시오. 아주 제가 오늘 지적 많이 받겠네요. 되게 1분 드렸는데 3분이나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박구름님께서 민영배 의원님 탑으로 신뢰하는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힘을 말빨로 KO시킬 의원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 주셨고요. 소나무님께서 민영배는 호남의 귀한 씨앗입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스타무님 광산구의 아들 민영배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나 부자님 우리 민영배 의원님 순둥순둥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속상합니다. 예, 생긴 거하고 달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네. 되게 어디 가면 너무 점잖게 한다고 뭐라고들 예.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진심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십시다. 분명히 이제 이후로 변화가 생기면 우리 정어리 TV에 출연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일요일에 이제 대구 경북 끝나고 바로 광주로 갔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다니는 그 미장원에 가서 제 머리가 지금 시커멓지 않습니까? 예. 염색을 했어요. 삭발을 할 수는 없고 어. 뭔가 새로운 그 기분으로 새롭게 좀 해봐야겠는데 삭발 안 좋아요. 삭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 제가 삭발은 패배에서는요. 예, 머리를 염색을 시커멓게 하고 제가 원래 한 번도 염색을 안 해봤거든요. 오. 그래서 제 사진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그렇군요. 나오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래요. 헐 났습니다. 뭔가 좀 젊게 보이고 패기 있게 보이고 예. 결기를 보여라. 그렇게 그냥 순둥순둥하고 점잖게 해가지고 옷도 싸움꾼 바꿔봐요. 느낌이 나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현장에서도 이 자켓을 벗고 사실은 유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와이셔츠 넥타이도 입지 그걸로는 마세요. 안 되겠다 싶길래 매지 말아요. 아니 꼭 와이셔츠 넥타이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더 젊은 이미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라운드 좀- 티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변화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부울경 충청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 삼아서 이제 좀 반전을 좀 시도해 보려고 일단 예. 나섰습니다. 아니 우리 저 미니오님은 단정하신 게 강점인데 또 이렇게 뭔가 변화를 좀 원하는 분들한테는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지요. 꼴찌하고 나니까 예. 머리 색깔부터 좀 바꾸고 좀 힘있게 좀 해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진짜 저는 원래 제 몸에 아무데도 손을 안 대는 스타일이거든요. 박완서 그래서 선생님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글을 쓰셨잖아요. 예. 왜 꼴찌에게 갈채를 보내셨냐? 끝까지 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인데 그때까지 흘리는 그 땀이 아름다운 거죠. 저는 이번에 꼴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오신 김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아니 근데 싶은데요. 꼴찌 하더라도 끝까지 가라고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야죠. 아하. 저는 사실 꼴찌는 피해주는 게 오히려 No. 우리 당에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고르기 힘들죠 요새. 예,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과연 어떤 분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 당원들의 선택이 이쪽으로 가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은 어딘가
이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선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예, 예. 예. 저도 이제 엊그제 그 잼카 라이브라고 이재명 대표 차에 타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주권자들이나 당원들은 이렇게 그림을 보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대표가 될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회의장에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앉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이른바 최고위원 중에 제일 득표를 많이 한 분이 앉아요. 여기 앉고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여기 최고위원 중에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를 앉히고, 그 옆에 누구를 앉히고, 그 옆에 양쪽 이렇게 해서 6명이 이제 앉게 되는데 대표를 중심으로 좌우에 3명씩 그리고 이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앉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기다 누구를 앉혀야 적당할까? 가장 당이 강력하게 단일 대우를 꾸려서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6자리 어디엔가 5자리죠.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빼면 어디엔가 좀 저를 좀 앉혀놓으시면 모양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변신을 좀 해서 다시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그걸 이재명 대표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 당원들 시각으로 당원들이 어떻게 앉힐라를 당원들이 보기에 그렇죠. 예, 당원들이 바로 보기에 그거죠. 이재명 대표랑 조를 한 팀을 이뤄서 예.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를 놓고 투표를 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저도 좀 광주 출신, 저도 어디 한 자리쯤에 앉혀놔도 당원들이 보기에 될 겁니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좀 아까 저는 그 말씀 듣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예. 끝까지 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이제 PGA 골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타이거 우즈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항상 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못 치면 몇몇 선수들은 중간에 기권을 합니다. 아 드랍을 하고 예, 빠지죠. 예. 왜 기권을 하냐? 자기 기록에 흠이 갈까 봐. 예, 예. 그거 좋아하는 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어떻게 맨날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죠. 특히 뭐 그렇게 변수가 많은 운동 경기에서 막 엉망으로 치고 못 치고 그러다가 또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 선수를 신뢰하지 뭐 조금 잘못 친다고 어디 부상을 이유로 그만두고 저는 그런 사람은 스포츠맨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뭐 최고위원 후보 나오신 것은 최고위원 되려고 나오신 거지만 그 가치를 당원들과 공유하고 알리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지난 한 1주 차를 했는데 지금 당원 투표가 10.34%밖에 안 했어요. 예. 그다음 2주 차에는 13.47%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하면 23.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주 차가 전북, 광주, 전남인데 이게 33.32%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주 차에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이거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예. 이거 해볼만 하네. 지금 비록 뭐, 6, 7%밖에 안 나오지만, 그 생기고 또 여기저기서 지금 도대체 민영배가 표가 안 나오는 이유를 참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 좀 약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근래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민영배 악마와 뭐 이런 시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정어리 TV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비판받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웠는데 이 전투력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좀 한번 정어리 TV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새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뭐 이슈는 뭘 좀 정봉주 의원이 현재 선두잖아요. 네. 저는 정봉주 의원의 최대 피해자가 민영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쟁성을 이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옷 벗고 싸우는 사람이 옷 입고 싸우는 사람보다 더 무섭죠. 네, 정봉주 의원은 배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지금 예. 먹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만약에 민영배 의원님이 노배지로 나가서 싸우면 1등 할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기득권이에요. 그렇죠. 당원들이 보기에는. 예, 예. 그리고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웠다. 그때 박수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그때는 박수를 뭐. 지금까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그 당원 항상 투표는요. 그 결과를 보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절묘한 선택이잖아요. 정말 저는 투표가 끝날 때마다 정말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네. 정말 옷 벗고 싸울 사람, 또 치밀한 전략가, 또 뭐 스피커 이렇게 나중에 보면 다 구성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에 어디에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하면 편파 진행되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문체위신데 예, 21대 때 법사위 하셨잖아요. 법사위가 그 탈당하던 그 시점에 제가 법사위가 아니라 정무위였는데 예. 정무위에서 제가 법사위에 인사청문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가 사보임 당시에 하셨던가요? 예, 잠깐 사보임을 했죠. 그래서 아, 한 2달 있었나? 하여튼 그때는 제가 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꾸릴 때여서 제가 인사청문 준비 TF의 단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동훈 청문회 때문에 법사위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탈당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법사위 경험이 있으셔서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이번에 네. 김건희 출장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원석 총장이 뭐 이제 진상조사 지시를 하니까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검사가 진심인지 쇼인지 그걸 우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만 어딘지 석연찮아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이게 김건희 윤석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한 상태로 출장 조사를 하면서 마치 그 황후마만 모시듯이 딱 접대할 곳을 딱 뿌려놓고 거기 모셔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나서 중간에 가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보고 사항이 아니다고 하고 요 명품 뭐 백수수 사건 요것만 조사 대상이어서 그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검찰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거는 이게 항의 표시일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이원석 총장이 법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검찰청으로 부르겠다고 소환조사하겠다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근데 검찰총장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그 진짜 몰랐을까요? 나는 조사밖에 안 했는데 왜 나를 감찰하겠다고 그러냐. 그 진짜 감찰하고 진짜로 그만두겠다는 게 진심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옛날에 봐보세요. 검찰 쿠데타 시작할 때부터 늘 작전이 있었어요. 계속 민주당이 그 작전에 계속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랬거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 이를테면 한동훈파와 윤석열파가 김건희파 윤석열파와 한동훈파가 뭔가 내분이 생겼거나. 근데 지금 어쨌든 검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비정상이에요. 쑥밭이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검찰 윤석열 정권 이전에 어떤 검찰에서 그런 걸 보인 적이 없어요. 특히 이것을 검찰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정치 검사들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 일을 제법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른바 무슨 거악척거리냐 하면서 할 때도 있었는데 되게 이게 정치가 자꾸 작동해가지고 자신들이 자꾸 정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검찰도 이제 그냥 그야말로 정권의 개견이란 말이 아니죠. 견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애완견. 예, 뭐 하여튼 예. 그 이제 언론 쪽에다 썼던 말인데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내분이 있거나 아니면 작전이거나 인데 전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짜고 치는 거라면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뭐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옛날 것도 같았으면 그러면요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나오면서 옷 벗겠습니다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옷 벗을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제가 뭐 지금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봐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진압해야 될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짜고 지금은 했는지 아니면은 윤석열이 봤을 때 저 친구 물렁물렁하니까 나중에 말 안 들으면 팍 밀어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할 거야. 그러니까 총장 시켜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이원석 한동훈 라인 이를테면 반기를 들고 있다? 글쎄요. 그랬으면 벌써 나라가 그랬으면 절단이 나거나 지금도 이미 뭐 절단 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아예 그냥 바로 잡혔거나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검찰이 계속 호의해주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 또 민영배 의원님 만나보니까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8월 며칠이죠? 8월 18일인가요? 저희 전국 그 전당대회요? 예. 전당대 마지막 날은 8월 18일 맞습니다. 아직은 지금 지역 당원대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꼭 반전의 벌써 기회를. 끝내시게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더 하시고 더 드릴 원래 말씀은 12시 반까지인데 아까 좀 더 길게 늦게 하자고 와서. 해서 오늘 아주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디어도 올라왔고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하나 KW 하나 콱이시네. 와이셔츠에 기호 프린팅해서 다닙시다.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 기호. 기호를 프린팅해서 다니자고. 예. 문정현님은요. 광주 유세차림 청바지 강추합니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 뿌리 민심입니다. 그러셨고요. 또 하평파님은 수염 좀 길러보세요. 염색하고 이번에 수염까지 기르고. 너무 특이하면 좀 곤란하고요. 염색하니까 좋았다는 반응은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염색하시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젊어 보이십니다. 염색 잘하셨어요. 앞머리도 올리시고 좋아요. 앞머리. 예. 조금 전에 저희 최고위원들 예. 이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전당대회용 홍보용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머리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제가 조금 내린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은데요? 한 번도 제가 이런 걸 안 해봐서 사실. 변화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백 선배님 앵커님처럼 올려볼까요? 아예 앞머리를 쫙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 아무튼 좀 뭐 항상 우리 민영배 의원님 보면 감색 싱글에 파란 넥타이예요. 예. 하얀 아이셔츠에. 옛날 청와대 계실 때부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하고 또 인연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낯설어하죠. 그러면 다른 목소리를 낼 거면 차림도 좀 다르게 하고 모양도 좀 다르게 하면 일치가 되는데 몸은 그대로 단정하면서 목소리가 나 사실은 투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예. 예, 하여튼 개인 컨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예. 힘내시고. 오늘 정어리 TV로 하여튼 진즉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에 100% 동의. 예. 참. 이제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쭉 보니까 분석을 다 하고 계시던데 이제 참모들하고 또 분석하면서 예. 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드리는 거. 후보
당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당장의 목표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끝까지 이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자. 거기에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100만 정어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100만 정어리가 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무도한 권력 상어와 맞설 수 있는 정어리 떼를 만들어야 우리가 상어를 이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100만 정어리를 얘기하지만 40만, 30만, 10만 그 숫자 저는 한 번도 연연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숫자가 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소중한 거죠. 야, 근데 이 이채항명주 배지를 여기서 지금 채워주시던데. 예. 근데 이게 아 진짜 우리 정어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저희 당의 홍보팀이나 이 정책팀에서 이게 나온 줄 알았어요. 이채항명주가. 민주당이 차용한 건데 사실은 우리한테 저작권을 내야 됩니다. 저작권료를. 지금 전략기획위원장 하시죠? 지금은 이제 선거 때문에 지금 그만뒀죠. 예, 예. 그만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예, 꼭 저작권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어리 TV에 지불하는 제가 방법을. 저작권료 안 받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다만 그랬어요? 그거 갖다 쓰니까 예. 고마운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 한번 출연해라 그랬는데 예. 바빠서 아직 못 나오시는데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짬 나면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예. 또 이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 저를 늦게 부르지 마시고 예. 1순위로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꼴찌니까. 바라기는 최고위원으로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마.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꼴찌를 달리고 있는 민영배 후보 만나봤습니다. 근데 꼴찌는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좀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예의상 꼴찌 얘기는 안 넣는데 오히려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꼴찌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이러면 됐다. 저 캠프는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꼴찌인지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어쨌든 제가 예. 온라인에 좀 약하더라. 제가 예. 아직 멀었더라. 예. 사실은 우리 당원들한테 폭넓게 인식이 돼 있는 그런 게 좀 저한테 부족하더라.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당하게 꼴찌하는 이유를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전망 하여튼 있습니다. 제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약합니다. 약해.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10분 선정해서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는 동안에 광고 보시죠. 예,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다니님, 피가로님, 너와 나의 소뚜껑님, 미델핀님, 아까 속보 얘기하셨죠? 임택재님께서는 이런 걸 주셨어요. 왜 1시 반에 조사받았을까 하니까 오전 10시에는 못 일어남. 청매실님, 콜거미 출장 마사지 그런 걸 주셨는데 예. 이렇게 6분 하고요. 아까 최은찬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생일이시라고 하셨는데 앞부분에 보내셔가지고 제가 찾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40대 엄마들을 만나면 정치에 정말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젊은 엄마 아빠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멋진 백운기 앵커님께 축하받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근데 최은우엔 최은찬인데 혹시 애기 이름인지 본인 성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창동 얘기 나왔을 때 설명해 주신 피양할배님 선물 드리겠고요. 이경수님, 이 나라는 법이 없고 윤석열, 김건희 왕조 나라입니다. 열나서 저는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셨는데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면 안 되죠. 이경수님 힘내시라고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님은 아까 제가 드렸죠. 김은숙님께서 또 민영배 의원 출연했을 때 성원하셨는데 김은숙님까지 해서 모두 10분 정어리몰에서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